저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떤 구도로 짜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와 진보의 1대1 대결 구도가 된다. 그러면은 보수는 이미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신망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2연속 탄핵입니다. 보수 진영의 대통령에. 그렇기 때문에 이 틀로 만약에 선거에 진입한다 그러면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상징하는 것들 중에서 대립구도 만들었을 때 충분히 승부 가능한 것들이 있다 봅니다.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면은 이재명이 과거고 이준석이 미래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놓아도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오늘도 지금 저희 녹화하는 중간에 재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정상과 비정상, 도덕과 비도덕의 대결, 어떤 구도에 놓아도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 보수 진보라는 낡은 이념적 대립 구도만 아니면은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좀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요, 어디 가시든지 이번 선거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터뜨리고 탄핵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심판 선거 많이 해봤더니 뭐가 좋느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탄핵 이후에 대통령 돼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심판 선거가 해봤더니 좋던가 라는 질문을 유권자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탄핵 이후에 심판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지만 자꾸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이용해가지고 적폐청산의 길에 나선 겁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탄핵 대선 이후에 결국에는 심판 선거가 됐던 것인데 탄핵 대선에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 선거로 밀어줬더니 결국엔 그 관성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일을 벌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이용해가지고 상대 진영을 박살내는데 정치에 많은 것을 쏟아부은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선악의 대결로 몰아가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배척하고 오히려 누가 더 미래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느냐, 누가 더 비전 있는 말을 하느냐, 이런 걸 살필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빅텐트를 친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모여가지고 각자 대통령 하고 싶은 머리 굵은 사람들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힘을 모을 것이며 어떻게 그 절차를 진행할지, 누가 그것의 중심에 설지도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얘기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얼마 남지 않은 조기 대선에 시간 낭비를 하는 상황이 된다. 저는 처음에 개헌 논의가 시작될 때도 개헌하는 건 좋고 저도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개헌 논의가 모든 걸 잡아먹어 버리면은 그건 이재명 대표가 웃는 길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 말 안 듣더니만은 결국 시간 낭비만 한 꼴이 됐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 빅텐트라는 것도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뿐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각하고요. 세대 교체는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조류를 봤을 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사람도 30대 대통령이 됐고,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 그 외에도 보면 굉장히 서구에서는 40대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국가의 지도자가 이제 젊어져야 된다는 것에 국제적인 트렌드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그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정말 선거도 지위에서 이겨보고 재선거도 어려운 선거를 이겨보고 정책적으로도 제가 토론 자리에 나가서 많이 이야기해보고 많이 준비되어 있는 40대 후보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경제 위기의 본질은 지금 일반적인 대중이 가처분 소득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봉급은 늘지 않는데 봉급을 받아가지고 먼저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나 아니면은 연금과 같은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갚고 나면은 남는 돈이 적어가지고 소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포퓰리스트는 여기에다가 25만 원을 줄게.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25만 원의 재원이라고 하는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조산모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대중의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이번에 개혁한다고 했지만 사실 모수 조정하면서 4% 정도 더 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조정이 돼야 된다 봅니다. 이런 여야의 야합을 인해 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국민연금도 조정돼야 된다 보고, 건강보험 같은 것도 저는 너무 지금 과잉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암이라든지 아니면 중증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케어란 이름으로 선심성으로 들어간 어떤 의료보험 혜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걷어내가지고 의료보험, 건강보험료의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도 있고요.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대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국채금리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책자금 만들어가지고, 실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산 경우에 예를 들어 과거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 70만 원, 7, 80만 원을 이자로 내던 사람들이 지금은 150만 원씩, 2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만큼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 소비할 금액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안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첫 대통령입니다.